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우리 포항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됐어요.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많이 바쁜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안전교육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집중해 주시고요. 적극 호응해 주셔서 이 참석한 시간이 보람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공부할 내용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이제 공부할 거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친절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제 플라톤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옆에 계신 동료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모두 친절하게 하면, 관대하게 하면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거. 엄청 과격한 말씀인데,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고 남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해지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힘들게 해주면은 내 눈에는 더 격한, 더 피눈물 나는 이런 걸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요. 친절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을 이해하는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형 문제 사례를 같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저런 문제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인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뭐, 내가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환영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내 업무가 바쁘더라도 고객을 이렇게 환영할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 고객이 그렇게 환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객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자, 대접, 그러면은 이제 뭐 진수성찬으로 차려서 대접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왜 존중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도 아마 그 다른 건물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존중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뭐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면은 또 친절하게 존중해드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요, 저 사법기관에는 저 법원, 검찰청, 뭐 경찰서 이런 데는 그 전부 다 범죄자들을 늘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게 좀 격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KT를 찾아오는 고객은 KT는 이 정도는 존중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맡은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객이 갑자기 딱 나타나고 마주치거나 지나칠 때 관심을 정말 가져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바쁘더라도 고객한테 관심을 가져야만 고객이 여기 찾아와서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고객은 꼭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슨 요구든지 내가 내놓으면은 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받아줄 거라고 요구를 다 받아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객은 요구를 받아주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고객하고 복도에서 딱 마주쳤는데 고객이 갑자기 그냥 딱 나를 알아보고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갑자기 화를 불끈 내면은, 이게 참 1년 전에 이분이 오셨었는지 1년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셨군요. 1년 전에 어떤 말씀 하셨었죠? 다시 되물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려고 나는 대로 내가 기억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내가 기억을 못했다, 미안하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잘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고객은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우리 이제 경비실에 딱 도착을 했어요.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곧 내려온대요. 그럼 한 2, 3분이면 내려올 테지만 그냥 뭐 짧은 시간 그냥 서 있어도 괜찮지, 이게 아니고요. 잠깐이지만은 여기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의자를 권하는 거를 고객 서비스의 기본 자세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고객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만약에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100원 때문에 막 방방 뜨고 난리를 쳐요.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동전 100원이 모자라가지고 무한당하고 이런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원이 부족해서 내가 무한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100원을 손해볼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객이 큰 손해를 보는 게 빤히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잘 도와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대형 문제 사례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와서 지금 현재 뭐 돈을 좀 이렇게 이제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고객의 뒤편에 따라와 가지고 가스총을 찬, 무기를 휴대한 범죄자가 지금 현재 협박인지 사기인지 하여튼 저 고객한테 큰 손해가 가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게 고객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하는 그 고객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평생 그 모아온 돈,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을 지금 현재 몽땅 그 사기꾼한테 털리는 순간이거든요. 무기를 휴대한 범죄자가 지금 뒤따라 와서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딱 보는 순간 저 총을 휴대한 거를 지금 봤어요. 이게 범죄자구나, 뭔가 위협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는 거구나, 이게 딱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든지 동료한테 이 상황을 알리려고 얼굴 표정은 그대로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을 다른 동료한테, 남자 동료한테 그걸 알려가지고요, 준비를 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돈을 세서 이렇게 담아서 내주는 거 아주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지연작전을 해가지고요, 이 완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고객을 제압을 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제압을 해가지고요, 고객이 노후 자금을 아주 털려가지고 거지되는 거를 지금 막아서 고객을 위해서 진정한 고객 서비스,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실천을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 여직원은 이런 공로로
이렇게 이제 표창도 받고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형 문제 사례에 봉착했을 때 내일처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게 고객 서비스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해 발생 사례율 및 대응 방안인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요, 지붕에 고압 물 청소하다가 이제 추락사한 사고예요. 건물 지하 주차장, 우리 KT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비탈면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얼어붙으면 미끄러우면 큰일 나니까 여기 대개 이렇게 투명 창으로 반달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덮은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기를 이제 그 위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소를 하러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크게 다쳐서 죽은 거죠. 근데 여기 허공을 밟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철골조 있는 데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덮이면 거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깨지지 않고 이제 안전한 거죠. 거기다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거나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고소 작업대를 따로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살수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 일단 올라가서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 추락사고 위험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 설미를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대 연결해서 부착을 하고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야 추락사고에 예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안전 불감증이 완전히 우산을 흉기로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산을 앞뒤로 휘젓고 올라가다가 저 위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분을 생각 없이 그냥 흔들다가 여기 여성분의 은밀한데 그냥 그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사고가 왜 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이런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산을 휘두르면서 가다가 이런 사고를 냈고요. 이런 딱 찌르는 순간에 이제 여성분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주저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산을 뒤로 쑥 뺐더니 또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 중요 부위를 가격해가지고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게 에이 뭐 말도 안 돼. 믿기 힘든 이런 소설 같은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안전에 대비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네요. 여기 북포항의 이지원 여사님, 정미자 여사님, 왜 이렇게 저기 꺼놓고 어디 자리를 비우셨네요? 이게 다 근무 시간에 우리 이제 교육하는데, 예. 아, 이렇게 켜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대로 다 녹화가 돼가지고, 우리 또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충 수업 할 텐데, 아이고, 왜 이렇게 꺼놓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를 했어요. 옥상 위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요 높은데 요 공간에 여기를 이제 살수기로 청소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락사를 했어요. 2인 1조 작업은 늘 우리가 강조를 해서 2인 1조 작업을 하려고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 보조자가 걸레가지로 잠깐 간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승질급해서 그냥 올라가서 이런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런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착용을 하지 않고 단독 작업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여기 사다리 측면에 이제 그 측면 버팀대나 이 쐐기 장치 이런 게 다 제대로 완비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바닥은 아주 단단한 데다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다리 최상부에 올라가면은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에 올라갈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기 좀 이렇게 이제 단단한 바닥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자가 분명히 사다리를 좀 단단히 잘 붙들어주고, 이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위에 이제 필요한 거 올려주고, 그러다가 위에서 뭐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머리 맞으면은 저처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필히 아래에서 보조하시는 분도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이제 사다리 자고 보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엔요,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 요 시간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안전보건을 위한 이제 건강관리 수칙인데요. 안전보건을 위한 공식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은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전문가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0가지 수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좀 생활화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순수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기회가 닿으면은 이렇게 이제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그 계단 이용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모두 이제 지금은 영양 섭취는 좀 많이 하는데 비해서 이 연소를 적게 해가지고 그대로 몸에 쌓여가지고 그 이제 별로 필요치도 않은데 볼록볼록 나오면은 이제 보기도 흉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불뜨기보다는 식스팩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건강 체질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육체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야만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금연을 강조하나 하면은요, 집중해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가 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금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니까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그걸 못 끊어가지고 그 추운 날도 이제 50m 떨어져 있는 그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저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가서 피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금연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종 사고가 늘어나는 걸로, 사고가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음주량이 3배로 늘어나면은 그 사고도 3배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정비례하는 걸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연과 절주를 통해서 질병 비용도 이렇게 이제 절약이 되고요. 건강 문제, 내 몸이 고통받는 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금연, 절주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골고루 섭취하시고 알맞게 드시고 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식사 시간은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아침, 점심은 정해진 시간에 잘 하실 수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적정량, 그러니까는 난 그렇게 적정량 먹고 있어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량은요, 항상 약간 초과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만감이 좀 늦게 온다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정량을 드시는데 적정량이 어떤 게 적정량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위장의 크기를 잘 알고 거기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위장의 크기는 내 발의 크기와 같아요. 요 발목 이하로 있는 발의 크기가 위장의 크기거든요.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자기 발을 한번 보시고 내 발의 크기가 요만하구나, 요거보다는 적은 양을 먹어야 얘가 수축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지, 이런 관점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막 저녁에 막 회식하면서 막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이제 더 초과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위장이 늘어나가지고 힘들어하고요. 근데 소화를, 이 수축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이 위장이 밤새도록 볶이고 소화기관들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
내 발의 크기,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저녁은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특히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그 회식하는 날 이제 조금 과식하면 문제가 돼요. 밤새 힘들거든요. 그리고요, 적정량을 일찍 드셨는데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은 이렇게 촐촐한 느낌이 와요. 그때 절대 야식, 뭐 어떻게 피자 한 판 시켜 먹을까, 뭐 그 저기 어, 치킨을 한 마리 시킬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야식은 절대 금지하고, 출출할 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오면은 물을 한 컵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식습관을,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 유지에, 건강 증진에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 매일 7, 8시간 수면하고요.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자,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잠자리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로 이렇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 늦게 이렇게 커피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탄산음료 드신다든지, 또는 이제 뭐 술, 담배 같은 것들도 숙면을 방해를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아이, 나 그런 거 까딱 없어. 난 커피 한 잔씩 다, 뭐 이렇게 이제 한 대접씩 마셔도 잠만 잘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요. 사실은 잠은 자는 것 같지만 이 잠을 깊이 못 자게 만드는 게 있어서 피로 회복이 덜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날 있죠? 밤에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막 악몽을 꾸고 막 이렇게 해서 뒤숭숭해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고 나면은 다음날 막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는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이렇게 휴식을 딱 취하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몸이 이렇게 가뿐해져가지고 다치지도 않고 안전사고 안 나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낮에 잠을 20분 이상 길게 자버리면은 이게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그날 밤에 또 잠을 깊이 못 자고 또 이렇게 이제 설치면서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휴식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꼭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감염병 예방, 이거 예방접종 그러면은 애들만, 그 꼬마 애들만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필히 확인해가지고요, 안 맞은 거 있으면 필히 맞으셔야 돼요. 대개 이런 거,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요런 예방접종을 성인들 누구나 50대, 60대 딱 필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되면은 건강검진할 때 이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이거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돼요. 이거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유행할 때는요, 예방접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필히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냥 그 정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이제 맞으라 그러면은 꼭 때 맞춰서 맞으셔야 그런 고통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건강진단, 암검진, 이걸 정기적으로 꼭 맞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 게, 검진 횟수를 제대로 받는 횟수가 늘어나면은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사람이 고생을 덜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건강검진 뭐 이렇게 이제 대개 그 경련제로다가 이렇게 홀수년도 짝수년도 나눠가지고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건강검진 국가에서 통보를 받으면 되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당장 안 맞아도 되니까 급한 거 아니라고 밀쳐놨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바글바글하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막 몰려들어요. 그때는 막 서두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검진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미 때늦은 시기를 놓친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 통보를 받으시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일정 잡아가지고 검진을 바로 받으셔요. 그게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맞으시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의료 비용이 줄어들고요, 내 몸이 질병 고통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딱 받았다는 느낌이 오면은
스트레스 원인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진단을 해가지고요. 거기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늘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자가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하시고 치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주환 센터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정말, 긍정 에너지를 참 많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센터장님한테 또 우리 소장님한테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충전하셔가지고요. 스트레스 물러가라, 이런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가 왜 우울 느낌이 올까? 불안감이 올까? 내가 왜 요새 스트레스를 받지? 뭐 때문일까?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밀쳐내고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8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말도 좀 과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 교육 시간에도 이렇게 눈을 잘 맞추어서 우리 북포항의 이지원 여사님, 또 이렇게 정미자 여사님, 또 그렇게 이제 경주 최영 여사님 이렇게 눈길을 잘 이렇게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최명수 여사님은 통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딴 데를 향하고 계신가요? 여기 이렇게 이쪽하고 맞춰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눈길을 서로 맞추고 이렇게 해야 교육 효과가 확실히 나는 겁니다. 이게, 강사가 좀 보기 싫어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제 우리 교육 내용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 좀 보시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과격해지면은, 이게 내가 좀 흥분했나, 이게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지금 이 순간에. 예, 좋아요. 우리 정미자 여사님 잘하시네요. 예, 이지원 여사님도 잘하시고요. 이 몸을 많이 움직여 주면은요, 이게 스트레칭이 되면은 이 근육이 다 이완되고 그래가지고 유연해져 가지고요,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몸이 유연해야만 접질려 넘어지는 거, 담 결리는 거, 통증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업무 시작 전에 또 업무 끝난 다음에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지금 원종식 소장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목을 유연하게 해주셔야 이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또 해야 되는 거요. 억지로 하는 거는 다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요. 몸에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안 다치고요. 일할 수 있어요. 몸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해주시고요. 자, 10번째는 유해 요인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보호장구거든요. 이게 왜 보호장구를 또 강조를 해놨냐면요, 부상 예방, 안전을 위해서 아주 필수 대책입니다. 1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전보호구 전부 다 많이 구입해가지고 막 현장에 비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이게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정작 이거를 사용해야 될 근로자가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구입해서 비치했어도 효과를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근무했는데 새삼스럽게 이 안전모를 써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안전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이걸 활용을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야 내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의 특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착용법을 숙지를 해서 이 위험한 구간이라고 하는 데는 필요한 데는 다 이걸 착용을 해가지고 절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이거를 잘 숙지해서 실천하시면
오늘 이후로 계속 건강해지실 거예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요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으로, 건강으로 이런 걸 전부 다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셔가지고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안전 제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는데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상당하는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꼭 안전을 먼저 첫째로 생각하시고 일이 좀 지연돼도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몸 상태를 좋게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합시다. 다음에 직장의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하려면 스트레스는 물론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다가 이거를 막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 내가 반응하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병의 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으로 내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저 깊은 산속에 혼자 가서 이렇게 돛 닦는 것처럼 살면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은 물론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막 고독감이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요. 인생 회의감입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와서 땅 위에서 사는 거나 땅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 완전히 생기는 게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안전 조치도 하고 안전 수칙도 지키고 하면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이제 다져와 가지고서는 그 이제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졌다가 이걸 극복하려고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안전수칙도 다 외면하고 그냥 빨리빨리만 서두르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문제가 되긴 했는데 빨리빨리 막 서두르면서 성장을 했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안전수칙도 아직 잘 안 지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전을 지키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스트레스는 잘 진단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진단해보면 직장에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아요. 인간관계, 옆에 있는 동료가 꼭 나쁜 사람이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도 나와 성장해온 환경, 모든 과정이 나하고 다른 한 문화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히 외면해도 안 되잖아요. 직무는 책임감 있게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그게 직장인의 기본 임무니까. 그리고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과정이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표를 무시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하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거를 평가하는 그 평가위원이나 상급기관에서도 해마다 보는 눈이 점점 더 고급화되고 눈이 높아져 가지고 점점 더 잘하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뭘 자꾸 또 더 잘해라 그래. 이게 아니고요.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게 우리 직장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단체 생활이 원래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하고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가 돼서 같이 일하려면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해야죠. 직장 밖에서도요, 그냥 뭐 교통체증도 심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 이웃 사람 모르는 사람과도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힘들고 또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가 받는 데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심리적으로는 이제 막 우울 증상이 오고 막 의욕이 저하되고 짜증이 나고 막 긴장감이 조성되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막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성인병이 온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변비, 불면증, 비만 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와요. 그리고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해요. 괜히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괜히 인상 쓰고 짜증내고 뭐 한숨 쉬고 욕하고 막 이런 그런 진상보다는 인상이 좋고 이렇게 따뜻하게 편하게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동료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누시는 거 필요하고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순화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취미 생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충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아주 유리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오고요, 건강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서 몸이 건강하면,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아침 조회를 제대로 멋지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제 술 한잔 했더니 나 컨디션도 그냥 별로고 막 에이 출근했으니 죽으나 사나 일해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주회를 멋지게 한번 하세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해가지고 막 한번 구호 외치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일을 시작해야 일도 잘 풀리고 일이 즐겁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 우리 저기 그 아침 조회를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의 원종식 소장님 딱 보니까 소장님이 한번 이렇게 이제 구호 한번 딱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 외치고 이제 오늘 작업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해가지고 막 이제 뭐 구호 한번 멋지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세요. 그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다치고요. 네 번째, TV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TV 드라마 전부 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한번 딱 보기 시작한 사람은 3개월 동안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계속 긴장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막 남매가 아니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 엮어놓고요. 그리고 막 비비 꽈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24시간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TV 드라마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거 완전히 탈피를 해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과를 미리 갖다가 열매를 요 앞에 갖다 놓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 환경이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재해를 예방해야 되거든요. 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만약에 재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다. 그 이후의 삶은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고요. 스트레스 그때 가서 받는 건 스트레스 양이 10배, 100배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해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회사 직원이 그냥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자기 실수로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실한 거를 미화원실에 와가지고서 너도 훔쳐간 거 내놔라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둑으로다가 누명을 씌운 거를 이 미화원실에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거를 잘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요, 원래 그 명품 시계를 책상 모서리 끝에 놨다가 이 서류 건드리면서 이게 쓰레기통으로 그냥 바로 직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이제 본인이 실수했으면서 미아원 씨를 이렇게 이제 아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이때 누명 쓴 인경 씨를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 당하고 맙니다. 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렇게 선배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이제 뭐 때문이냐 나서가지고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총알바지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힘을 실어준 거죠. 거기다가 통장을 들여다보고 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게 이게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예금을 했다고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좀 이렇게 여기 입금된 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의심으로다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이 CCTV를 확인을 했지만은 절대 이제 이렇게 뭐 집어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꾸 이제 딴 사람은 온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하니까 이 선배가 이제 바로 나서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우리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이것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인경이를 겪은 세월이 얼마인데 믿지 못하겠냐? 에? 인경이가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람을 믿을 만하게 신뢰감이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서서 같이 이제 쓰레기 봉투를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동료들이 다 나서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명품 시계 수천만 원짜리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건네주니까, 일단 먼저, 일어나서 인경아, 너 먼저 일어나서 일단 사과를 해라.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그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주인 차저 되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분리수거하면서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미안해요 해놓고 일단 미안하다고 했는데 미안한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의 일이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의심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찰을 부르겠다. 경찰 부르기 전에 너 소지품 검사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엄청 큰 범죄거든요. 남을 함부로 의심하는 거 절대 안 되는데 이 미연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신도 사과를 해라.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미아원실 정도는 사과 안 하고 그냥 가도 된다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이제 미화 반장 언니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과를 받아냈어요. 자, 이렇게 사과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과를 이제 받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괜히 사소한 일 가지고 의심하거나 누명 씌우는 일 앞으로 절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팀워크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는 서로 믿고 서로 하나가 돼서 단결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한 사람 2명 썼다고 그냥 방치해두고 또 옆에서 이제 혹시 사이가 나빴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같이 의심하면서 그냥 아우, 저 언젠가 저런 일 일어날 줄 알았어. 제 손버릇이 나빴었나 봐.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한 사람 매장하는 거 순간이고요. 그 한 사람만 매장되는 게 아니라 이 미화원실 전체가 같이 이제 그 누명을 쓰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신뢰하고 팀워크가 돼서 이런 어려운 일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억울한 누명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행복해져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오늘도 한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지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자, 2번째. 운동을 즐겨 하는 게 건강에 좋고 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즐겨 해가지고요. 건강한 체질 만들어 나가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배우는 걸 즐겨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꾸준히 배우면은 내 몸의 가치가, 나 자신의 가치가 향상이 되게 있어요. 행복으로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직장 생활 이제 막 한 초기인데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막연히 공부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목표로 삼았냐면은 1년에 공인 자격증 한 개씩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송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목표 세우고 공부해서 달성하고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안전분야 관리사를 취득하는 걸 해서 자격증을 40개를 땄습니다. 자격증을 40개를 취득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그만큼 무대가 넓어져 가지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그만큼 무대가 넓어지니까 많이 보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람 있는 거 이전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제가 늘 해마다 목표 세우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취득하고 이런 거를 꾸준히 실천하니까 저희 집에 자녀들이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포항 가서 교육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저희 딸이 이제 포항공대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 가서 연구교수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에 제약회사 연구소장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열심히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즐겨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즐겨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롬멜 사령관이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해줄 수 있는 여러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훈련을 빡세게 시키니까 군인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니까 안 다치고 죽지 않고 멀쩡하게 상대를 격파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제대를 하게 되니까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줬어요. 우리 KDF에서도요. 최고의 복지는 안전교육이다. 이 안전교육이요. 이 건물 관리 서비스 업계에는 이 안전TV 이렇게 운영하고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안전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교육하고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안전TV에 영상을 올리고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 170개 이렇게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 최고의 복지.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드는데 뭐 필요해서 이거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또 교육이야 이게 아니라 교육이 기다려진다. 그 최고의 강사 한번 교육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안전과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해서 팀워크가 잘 되고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이제 이래서 행복한 일터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포항센터 가족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또 화이팅 한번 합시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제하셔도 좋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포항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포항센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포항센터 최고예요. 제가 포항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포항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고. 예, 오늘 교수님 안전교육 열정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포항센터 직원들과 같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항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